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감시사회 중국에서 대규모의 시위와 함께 공안으로 보이는 이들과 시민들이 유혈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약 620km 정도 떨어진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시민과 공안이 정면 충돌했다 그러면서 시위대는 고금리를 제공하던 이 안후이성과 허난성의 6개 소규모 은행의 계좌를 개설했던 고객들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10일 허난성의 정저우의 인민은행 계단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에 거의 3,000여 명이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허난성 내 일부 소형 은행들이 석 달째 4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새벽부터 몰려든 시위대들은 은행 앞에서 예금도 인권도 없다, 우리는 허난 정부의 부패와 범죄에 반대한다, 자유, 평등, 공정, 이런 현수막을 들었고, 허난은행은 내 돈을 돌려달라, 리커창 총리는 허난성을 조사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 예금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가져와 은행 앞에 기둥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는 중국 부패와 기업 권력에 반대하는 시위에 사용된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에 유조 신미성 마을은행 등 이 허난성의 소규모 농촌은행 4곳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예금자 40만 명에 대해서 예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들의 소재지가 농촌에 위치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서 예금을 유치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은행 대주주인 허난 신차이브 그룹에 대해서 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 금융당국은 예금을 비롯한 이 회사의 금융자산을 동결했고, 당연히 예금의 인출도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런 혼란이 벌써 2달 넘게 이어지면서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정부 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CNN 방송은 이미 지난 6월 24일 이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예금자들이 인출할 수 없는 자금의 총액에 대한 공식적인 추정치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국영 잡지인 생활주간 내셔널 라이프 워크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최대 40만 명의 은행 고객이 예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NN에 이어서 중국의 금융업계 총 자산의 25% 정도가 약 4천여 개의 소규모 대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켄 대학교의 중국 경영학과 프랭크 시에 교수의 말을 빌어서 이 은행 관계자들이 예금자들로부터 자금을 횡령하고 훔치는 은행 스캔들의 범위가 놀라울 정도이고 외부로 폭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더욱 둔화되고 재정 부족이 심화되면서 중국 기업, 특히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상환이 확산된다면 뱅크런은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번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신들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예금주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이는 사상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중한 중국 공안당국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로 번져간 겁니다. 또한 성질 자체가 자신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도 않아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짓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내에서 대규모 시위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공안 당국도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시위대가 모이면서 집단 행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불과 몇 분 후에 사복 경찰로 추정되는 하얀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들이 현장을 에워쌌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은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위대를 주먹과 팔로 때리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해 결국 해산시켰습니다. 임신 9주째라고 밝힌 하얼빈에서 온 펑투엔 유는 5명의 남성이 자신을 에워싸고 끌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펑씨 아버지는 펑씨가 임신 중이라고 외쳤지만 남성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버스로 끌려갔고 집으로 보내기 전에 이 도시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됐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금융 피해자들의 집결을 막고 이들을 관리 위해서 이 중국 당국이 방역 패스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6월 15일 허난성 당국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허난성 내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금주 1317명의 코로나 건강 코드를 일제히 녹색에서, 그러니까 정상에서 격리 대상을 뜻하는 빨간색 비정상으로 조작했다라고 보도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방역을 핑계 삼아서 이들의 이동 제한을 시도했고, 이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들을 사실상 집에 감금하도록 조치를 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CNN은 실제로 베이징에 거주하는 39살의 노동자 류 모 씨가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한 후에 허난성의 정조를 방문했는데,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QR코드가 갑자기 적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QR코드가 적색이면 모든 공공장소 방문은 물론이고 교통수단의 이용도 금지가 되고 몇 주간의 집 밖 외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정조에 도착하자마자 건강코드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강제 격리됐다거나 정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데 건강코드가 변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해당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보도를 자제했습니다만 건강코드 조작 의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은 여기에 대해서 보건법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했어야 하지만 지금은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좋은 시민 증명서 같은 성격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역용 이 건강코드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되거나 국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코드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PCR 검사 기록은 물론이고 신분증 번호, 사진 같은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자가 언제 어디에 갔었는지까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확산되니까 이 허난성 당국은 이를 지시한 허난성 정법위원회, 그러니까 공안총괄을 말하는 건데 이 정법위원회 상무부서기를 직위해제하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건강코드로 주민의 이동을 막고 심지어 격리시설에 가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대는 이날 훈계센터, 항의 방문 금지, 적색 건강 코드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 예금주들의 요구를 막는 당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훈계센터라는 게 뭐냐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항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 핵심은 지급 정지된 예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일단 예금주들이 돈을 돌려받는 데는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한 문제 해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은행 실소유자인 허난 출신의 사업가인 루이 모 씨가 키프로스 국적을 얻어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마라톤 소송을 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루이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도로 공사를 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다시 농촌은행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2018년에는 정조은행 부행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촌은행 문제가 앞으로 더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농촌은행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2000년대 중반에 등장을 했습니다. 최대 연 10%라는 고금리를 약속하면서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감독은 허술해서 부실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전역에 1600여 곳의 농촌은행이 운영 중입니다. 하나 더,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만 중국의 방역 패스에 대한 정치적 적용 또는 정치적 악용 문제가 앞으로도 어떻게 번져갈지도 주목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태로 다시 증명됐습니다만 중국 공산당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인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누구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시진핑이 내세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렇게 중국 인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들을 한 손에 쥐고 통제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